자, 오늘 청년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청년 마음이음 라이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제 두 분의 청년이 정말 본인의 마음 이야기를, 본인의 상황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우리 앞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기도 얻으셨고 위로도 얻으셨는데, 오늘 또 본인의 이야기를 정성껏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 해주실 한 청년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혜지 작가님인데요. 작가님 이야기를 좀 짧게 듣고 제가 작가님과 또 대화를 나눠 가볼게요. 조혜지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 마음속으로라는 책을 쓴 조혜지 작가라고 합니다. 앞에서 먹는 음식 얘기를 너무 즐겁게 하셔가지고 혹시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PD님과 나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청년 우울 그리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스피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여기저기서 되게 청년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초대받은 것도 네, 그런 목적에서 제가 오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최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얘기된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삼포시대라는 이야기가 사실 2015년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3포로도 부족해서 M4 세대로 사실 거듭났었죠. 그 말은 즉슨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사회인데 스스로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고 힘든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조금 위로하고 싶고 제 책이 청년들을 위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더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어갈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혜지 작가님. 우주 마음속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이 우주가 작가님이신 거예요? 우주는 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 누구도 될 수 있는 생각으로 저는 썼습니다. 그럼 이게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쓰신 거예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 이 책은 우울한 당사자들과 그리고 그런 당사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우울하기도 했었고 혹은 우울한 사람 옆에 있어 보기도 했었고. 네, 보기도 했었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과 또 보고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주라는 이야기로 좀 담아봤습니다. 근데 책을 쓰셔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제가 느낀 그런 어떤 생각들, 감정들이 그 핸드폰 메모장에 좀 적어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신 네. 분들 좀 있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메모장에 끄적끄적 있던 거를 제 옆지기 친구가 보고서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위로받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책을 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해줬고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읽어주셔가지고 네, 저도 다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사실 이 제목에 그 많은 뜻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주 마음속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라는 주인공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우주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어떤 과정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했는지 중요하죠. 네, 그 과정들이 함께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우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모두의 상처는 우주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나 우울해 그러면 나도 우울해 막 이런 얘기하고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우울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모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처는
그 자신에게는 우주만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모두의 상처는 우주만 하다. 쿵 하고 몸과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반복하던 마음 깊은 곳의 검은 덩어리. 그 검은 덩어리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 우주를 사로잡고 끌어당겼다. 더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 더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아무것도 하기 싫음과 동시에 최소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우주는 그렇게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사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심리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저희 한국에서 정신과를 이용한다는 것 혹은 심리 상담을 이용한다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뭐 달리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다치면 무릎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다 보면 마음이 다치는데 사실 그 마음 다침은 많이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용기를 내야 되고 뭔가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다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도움 받아도 되고 노크해도 되고 시작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책의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은 내가 뭐 루저나 패배자로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온전하게 걸음을 걷기 위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과정을 생각해 주시고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좀 심리 상담들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과를 좀 찾아가면 좋은지, 어떤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면 좋은지 팁들도 담겨 있어요. 네네네. 좀 팁을 주신다면. 일단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 책을 보신 분들도 물어보시고 이게 어디에서 받은 심리 상담 이야기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는데 그 우주와 그 심리 상담자와의 대화를 주로 정리해 놓은 책이고 그 중간중간마다 제가 팁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 첫 번째 팁과 두 번째 팁이 그 PD님이 말씀해 주신 정신과나 어떤 심리 상담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그 팁인데요. 사실 간단합니다. 가까운 곳이 최고입니다. 가까운 곳이 최고고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사실 몸도 힘들거든요.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맞아요.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심리 상담소라고 할지라도 1시간 거리 혹은 30분 거리도 너무 힘들게 그럼요. 느껴져요. 거기가 힘도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꼭 뭐 남성 혹은 여성과 상담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만나는 의사 선생님 혹은 상담 선생님이 그래도 나이대가 30대나 40대였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으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미리 전화로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로 확인해서 그 첫걸음이 되게 어색하지 않게끔 미리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소개팅 하면 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맞아요. 나랑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상담가와 또 정신과 의사와도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정보들이 요즘엔 너무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은지님 상담은 사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주셨고 힘들 때는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또 상담사도 잘 만나야 돼요. 가까운 곳이 좋긴 한데 왠지 비밀을 말하게 될 땐 조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 만나면 좀 먼 곳에 정신과를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 마음이 편하신 네, 대로 네, 하시는 게 네. 좋죠. 네. 전 상담 받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꾸준히 받아봐야겠어요 하셨어요. 꾸준히 받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책에서 말하는 회복은 내가 완전한 긍정적인 상태라거나
아니면 내가 우울을 극복한 상황이 아니라 음.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노크를 하고 나의 어려움을 말하기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아직 정신과나 심리 상담을 찾아갈 여력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나의 어려움을 말해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와, 많은 분들이 작가님 말에 되게 위로받는다고 말을 공감되게 잘해주세요. 우주 마음속으로 책 바로 구입했어요 하셨고 공감이 가는 책이에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 작가님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 들을 때 힘이 많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러려고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쓰셨죠, 맞습니다. 네네네.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우주 씨가 처음 상담실에 찾아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우주 씨는 자신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했었죠. 그때 비하면 지금은 덜 몰두하고 있어요. 회복은 나선형이에요. 앞으로 나아갔다가 뒷걸음 쳤다가 반복하죠. 지난 한 주 동안 자살 생각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힘겹지만 나아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고 무엇보다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머스트 때문에 더 불안한 거일 수도 있어요. 많은 생각은 나에게 왔다가 가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수록 내 머리와 마음에 더 머물 수 있어요.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왔다가 가버린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아, 네. 결국 우리가 이런 우울증과 정신적인 어려움이 극심해져서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선택, 음.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가장 비극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지 말라고 또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머스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취업을 해야 된다. 나는 관계도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아니면 잘해내야 된다. 아니면 역할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가족 내에서의 역할, 뭐 회사에서의 역할 되게 잘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신데 그런 머스트를 갖기보다는 지금의 힘듦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 간다. 이것은 또 지나간다.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글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막 이렇게 또 꼰대 같은데.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약이다, 혹은 지나간다. 이 말이 힘들 때는 그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살아보니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도 좀 우리가 어제 버틴다는 얘기도 했는데 잘 지켜내시고 우리 작가님 같은 분들이 쓰신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본인이 본인 마음을 잘 지키시면 또 그 고비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작가님도 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의 상태가 마이너스 10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갑자기 플러스 1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그래서 어제는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은 3만큼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완전하게 내가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완전히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그런 의미에서 회복은 나선형이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학 배울 때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회복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있죠. 음. 그때 우리 여기 우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간 자살만 생각한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주일간 자살을 생각했던 걸 참은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또 이렇게 회복 지수가 네. 올라가고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g이라도 어제보다 나아지기. 또 회복은 나선형이라는 표현 너무 좋네요. 시간이 약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보니 우스워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셨고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책을 우울한 사람 또 우울한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 네네. 쓰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옆에 있으신 분들이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하고 힘드니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서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옆에 있어주거나 원하는 것을 다 해주거나 이러는데 사실 본인도 지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 조금씩 천천히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또 이 책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우주와 행성들이라고 해서 우주 곁에는 어떤 행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행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어떤 게 힘들었고 혹은 이렇게 해보니 우주에게 참 도움이 되었다. 이런 또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지금 우울한 사람만 이 책을 읽기보다는 그런 우울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30대인데 힘들어요. 30대인데 저도 웃을 날이 오겠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다 자신의 고통은 우주만 하다고 나이와 음, 상관없이 7살 꼬맹이도 자기의 고통은 우주만큼 클 거예요. 그쵸.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음, 함께 옆에 있어 준다면 또 위로가 될 것 같고요. 이 책에 보면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가치와 실천할 방법 생각해 보기, 가치관 카드 활용. 뭐 1번 사랑하기, 2번 마음 챙김, 3번 관용, 4번 지식, 5번 관대함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당장 좀 해볼 수 있는 것, 좀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우울하다라고 하면 사실 24시간 내내 우울하다기보다는 많이 우울했다가 덜 우울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저도 우울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나마 덜 우울할 때 내가 어떨 때 그나마 덜 우울한지? 어, 나는 그냥 아까 뭐 앞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아니면은 나는 집 앞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어, 걸을 때 이렇게 분명히 우울감을 덜 느끼게 하는 어떤 장면이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개인마다 그 방법이나 그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나는 언제 덜 우울할까?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지? 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관찰해 보는 거, 음, 다른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조금 객관화시키고, 좀 멀리 쳐다보면서, 아, 나는 이럴 때 우울해하는구나. 아, 음, 난 음. 이럴 때 좀 우울감이 나아지는구나를 살펴보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쵸? 네.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는 뭐 직장 상사 눈치 보고 가족들 눈치 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이랬었던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이렇게 느끼면 어떡하지? 이것을 대인 민감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는 근데 대인 민감성은 높은데 나에 대한 민감성은 되게 낮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맞아요. 꿈꾸는지. 그래서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사실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일기를 써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아하. 중요한 거는 단 한 줄이어도 된다. 음. 그냥 오늘 나의 기분이 1점에서 10점이었으면 그 중에 몇 점에 해당되는지
왜 그랬던 것 같은지 정도 간단하게 쓰시는 거를 한번 추천해 봅니다. 한 줄이라도 일기를 써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저희 아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처음에 자기 마음을 글로 쓰기 힘드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스티커? 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네. 내일 월요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2학년짜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 네네네. 일기장을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아, 하더라고요. 마인드맵? 네, 마인드맵. 그게 여러분 생각이 지금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마인드맵.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마음의 음. 지도를 그려보는 거 그것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한 줄 쓸 힘도 없을 때는 그냥 동그랗게 나 오늘 우울해. 그럼 왜 우울했지? 이렇게 가지치기로 좋아요.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플에 일기 쓰고 있어요.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봐야겠어요. 나에 대해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다이어리 매년 쓰고 있어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막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마인드맵 여러분들이 다 댓글 달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와, 오늘 정말 우리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오늘 팁을 좀 얻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책 안에도 있기도 한데, 흔들려도 된다. 흔들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에 비교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태풍이 왔을 때 사실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흔들려야 그 힘든 시간도 지나갈 수 있고, 흔들리고 나면 나도 모르는 열매가 사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를 흔들어 봐야 거기에서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은 힘들겠지만 충분히 나도 흔들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꼭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주 마음속으로의 저자 조혜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